문제 한번 보셔요. 전세권. 자, 79번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요, 이게 이제 여러분 뭐냐면 이 전세권하고 뭐하고 달라요? 전세권하고 우리가요, 임대차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가 이제 원전세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요 전전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임대차의 경우는 이렇게 갑이 있으면 이게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이고 여기 을이요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거 전대차를 하죠. 병한테 이게 전대차를 한다. 이거는 전차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도 이제 전대차죠. 이 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없으면 갑은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전대차도 같이 소멸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원칙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전혀 달라요. 전세권은 물건이잖아요. 이 갑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을을요 전세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세권자. 그런데 이 전세권은 물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건은 누가요? 사람이. 누가죠? 을이죠? 물건을, 집이죠?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것을요 병한테 이렇게 전전세를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전전세권자죠. 전전세권자. 이것을 뭐란다? 전전세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전전세권. 이 전전세를 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갑 설정자에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전전세권자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전전세를 할 때는요 이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임대차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상호 신뢰 관계가 있지만 전전세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상호 신뢰 관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소유자란 말은 누구죠?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라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전세권이고 그럼 전전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를 원전세권이고 이건 전전세죠. 이건 원전세권이고 전전세죠. 그래서 전전세는 원전세권보다 존속기간이 더 크거나 또는 전전세금이 더 많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전전세를 줬다고 할지라도 원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이것은 건물에밖에 없어. 토지는 절대로 안 돼. 토지는 법정갱신이 없어요. 건물만 법정갱신이 있고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존속기간은 2년이 다 틀렸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2년은 주임법,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으로 보지만 전세권에서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해요. 등기 없이도. 그래서 그건 건물에만 있고 토지에는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있죠. 전세권. 그럼 전세권은 뭐예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점유하죠. 점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침탈당하면 반환청권이 있고요. 전세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청권이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는 뭐죠? 반환이죠.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권자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반환 청권이 없다 이 말이죠.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 그것을 필요비라고 그래요. 전세권자는요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를 못해. 그런데 비교가 되는 게 뭐죠?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은 뭐다? 임차인은 필요비의 상한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5번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한번 지금 시험에 나온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 불행이 돼야 되죠. 이행 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원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원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원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원전세권자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권자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뭐라 한다? 전전세를 줄 거 아니에요. 전전세. 그러면 여기요. 여기 이렇게 해서 전전세권이죠. 전전세권을 주잖아요. 그럼 전세권이면 이 사람을 전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해. 전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이걸 뭐라 한다? 전전세권자 이렇게 얘기해. 말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죠. 그럼 여러분요 여기는 전전세권에 뭐가 있다? 전전세금이 있죠. 전전세금이 있고요. 여기요 원전세권에 뭐가 있죠? 원전세금이 있죠. 원전세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먼저 봐봐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기 이제 갑하고 을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을하고 병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알겠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이게 플러스가 딱 돼야 돼. 자 어떻게 돼야 되냐? 원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원전세금은 안 줘. 채무불행이죠. 전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전전세금은 안 줘. 그러면은 이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 설정자, 즉 원전세권자를 대위해서 경매를 청구해. 알겠죠? 다시 원전세권이 끝났는데 원전세금은 안 줘. 플러스죠. 전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전세금은 안 줘. 그랬을 때 이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를 대위해서 경매를 청구해. 두 개 다 끝났는데 안 줘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 원전세권이 지금 뭐 하지 않았어? 소멸하지 않았다잖아요.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죠.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원전세금 안 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전전세금 안 줘. 그럴 때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를 대위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소멸하지 않았다?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3번. 자 80번은요.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고 틀렸어요. 우리가 기존의 채권으로도 말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전세금의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기존의 채권이 뭐죠? 옛날에 내가 1억을 빌려줬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요. 내가 뭐라 한다? 너 1억 그거 전세금을 하고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전세권자로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이걸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번요.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전세권을 여러분요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용익 물권, 전세권, 담보 물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을이요 전세금 1억을 주죠. 전세금은요. 그리고 갑의 건물 1층에다가요 을이요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요. 설정의 합의라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우리는 전세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갑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요. 이렇게 전세권을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타인의 목적물을 점유해서 부동산을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이것을 용익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용익권능의 전세권이 있죠. 그런데 이 용익이라고 하는 존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한다. 존속기간 동안. 그러면 존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뭘 해야 돼요? 사용료를 내야죠. 이때의 사용료는 뭐다? 전세금에 대한 뭐다? 이자를 사용료로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럼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죠. 그래서 당연히 소멸한단 말이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버려. 그럼 더 이상 사용료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지.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금을 안 준다, 반환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러면 경매를 해야 되겠죠?
경매를 해가지고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익 권능과 담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용익 권능은 언제다 존속 기간 동안 용익하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권능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하고, 존속 기간 동안은 뭐라고 하고? 용익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용익 권능과 담보 권능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익 권능은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우리가요 어제 배웠는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 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알겠죠?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면 이해되셨나요? 알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익 권능과 담보 권능을 겸비하고 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2번은요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연역 건물 이거 계속 나오니까 한번 본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건물은 전세권이라는 게 뭐예요?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가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사람이 누구죠? 전세권자죠.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3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3층짜리요. 이게 전부 갑의 거예요. 근데 이 3층을요, 의리요, 전세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권이요. 전세권. 그럼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가요? 의리. 몇 층을요? 3층을. 뭐 하고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디를 경매를 청구해야 돼요? 지배하고 있는 부분을 경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배하고 있는 3층을 경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일부만 경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니까.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니까 지배하고 있는 부분만 경매하고 나머지, 이걸 말한다 나머지라고 하죠.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뭐예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봐봐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를 한다. 그 말은 나머지는 경매를 못한다. 그 말은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의 경매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우리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물을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뭐 하지 않았다? 인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전세권이라는 것은 먼저 전세권 설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등기를 하고 목적물의 인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인도는 요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전세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세권은 유효하다 이런 말이에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따진다? 존속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 전세권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 말이죠.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존속기간이 뭐 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그 다음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했죠.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똑같은 말이야. 여기요. 시작되기 전이란 말은 아직 인도를 받았어? 인도받지 않았어? 인도받기 전이라도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전세권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이건 이제 제3자 간에 뭐가 있다? 합의. 이렇게 돼 있죠. 합의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원래 전세권자는 누가 돼야 돼요? 채권자가 돼야 돼. 한번 볼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우리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죠.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전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가 되죠. 그럼 이 사람은요, 돈 받았으니까 나중에 전세금 돌려줘야 되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요, 우리요 전세권 설정에 합의라고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갑을 뭘 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요, 전세권 설정자는 원래 채무자인 거예요. 집주인은. 왜? 전세금 받은 거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요, 전속 기간 동안에는, 요즘은 참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엄청 심했죠. 집 있는 사람은요, 다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들, 이러면 대출 받았다는 것은 월세 사는 거잖아요. 왜요? 대출 그러면 이자로 주는 건 뭐 사는 거예요? 월세 사는 거지 뭐예요? 이름만 자기 앞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사는 거나 월세 사는 거나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달리 보죠. 그건 자기가 소유자는 말. 그런데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차라리 월세 사는 사람이 더 편할 수 있어. 왜? 경매당한 일이 있어. 뭐가 있어. 쫓겨날 일이 있어도.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은 전세권자는 채권자인 거예요. 돈 내 거 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이 큰 소리 치지만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 사람 죽는 거죠. 전화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알겠죠? 쫓아가서 욕하고 그래도 어때요? 찍소리 못 하죠. 그렇잖아요. 왜? 채권자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채권자인 우리 전세권자가 돼야지 원칙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 집에요, 우리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요 1억을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자기 와이프, 왜? 원래 임대차는 전입신고가 돼 있으니까 이사 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 와이프 병이에요. 자기 와이프를 전세권자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1억 원을 전세금으로 하기로 하고, 이 갑하고요, 갑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기로 하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3자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제3자 이 병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좋아. 이렇게 해서 당장 돈 안 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요, 은행 가가지고 전세권 이외에는 뭘 설정할 수 있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은행 가가지고 전세권 담보대출을 받아버린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지금 뭐가 되냐? 이 사람이 이것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다 이랬단 말이죠. 이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돼야 된다. 맞죠? 그런데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 제3자를 전세권자,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 제3자를 가등기 담보권자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 설정자,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 여기서 합의가 있으면 이 제3자는 누구로 할 수 있다? 전세권자. 그 다음에 제3자를 뭐하다? 저당권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말이 있으면? 제3자 간에 합의란 말이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전세권자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81번은요.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만 하므로 틀렸죠, 벌써. 우리 한번 나왔었죠, 시험? 기존의 채권으로 말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똑같이 나왔죠? 가름할 수 없다. 이렇게. 건물, 이거 똑같은 문제인가? 아니죠? 자, 건물 전세권. 이게 지금 문제가요. 1번, 2번은 똑같네요, 지문이. 알겠죠?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이고, 토지는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토지는 안 되죠? 법정갱신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해야 틀렸죠. 등기해야 대항한다.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세 번째요. 토지, 전세권, 토지. 그러면요, 토지에 대한 전세권에요,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죠?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거 틀렸어. 6개월이 경과해야 통과한다, 틀렸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해. 소멸을 통고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한다. 전세권이 소멸한다.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해.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통고를 해. 언제든지.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있으면? 6개월이 있으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것을 항상 전체적으로 딱 4가지밖에 없어. 알겠죠? 4가지. 뭐가 있다? 먼저 건물 전세권. 여러분, 건물 전세권이 있어.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죠. 건물 전세권. 다른 데는 법정갱신이 없어요. 이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은
설정자가요 몇 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아무 6개월 이내에 아무 말을 하지 않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뭐한다? 갱신된 거.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에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설정자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럼 어떻게 한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하고 각 당사자 소멸을 통고하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건물 전세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다? 뭐죠? 민법이요, 임대차. 민법의 임대차죠. 민법의 임대차는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죠? 기간이 만료되는데 임차인이요, 사용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이 일을 재개하잖아. 그러면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정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부동산의 경우는요, 임대인이 통고하면 몇 개월이고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몇 개월이고 1개월, 6일,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며칠이고 5일, 6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법이 임대차. 알겠죠? 그럼 주택임대차죠? 주택임대차는요, 임대인은요, 끝나기 6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몇 개월 사이에? 임차인은요, 2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아무 말이 없으면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봐. 2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뭘 한다? 소멸을 통고해. 소멸을 통고하고 몇 개월 있다가 없어진다? 3개월 있다가 소멸하는 거야. 3개월 있다가. 알겠죠? 주택임대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여기 임대인은요, 몇 개월에서 6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그 다음에 임차인은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임차인은. 알겠죠?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봐.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하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다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법정 갱신은 4가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쓸 필요가 없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림 노트에 보면 임대차 보면 첫 장에 딱 그림 노트에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는 뭐 6개월을 먹을 필요 없다.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이고 그 다음에 민법의 임대차고 건물의 전세권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권은 6개월이 있다고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이다? 1개월. 이것은 민법의 임대차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되고. 특히 여기는 6개월에서 2개월이고 여기는 6개월에서 1개월이다. 여기는 임차인이 없고 여기는 임차인이 주택은 2개월이 있다. 이것을 구분해서 기억을 하면 돼. 여러분 그림 노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은 여기 했죠?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누구누구 인정된다? 소유자. 소유권자가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요, 어디에다가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준용을 하고 임차권에는 뭐죠? 유추 적용을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 직접 행사를 해. 그래서 이런 말하면 안 돼. 전세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상린관계를 주장한다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주장한다? 직접 주장한다. 5번.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전속기간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알겠죠?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준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죠? 건물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오면 우리 아까 있었죠?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 경매를 할 때는 지배하고 있는 부분만 경매하죠. 그러면 건물의 일부만 전세권을 했죠? 그러면 일부만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전부의 매각되면서 뭐는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건물 법정 갱신되죠? 법정 갱신되면 전속기간은 몇 년이다? 1년. OX 방금 뭐라고 그랬어?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니까.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년은 주택임대차. 알죠?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그것은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임대차. 그런데요, 전세권의 경우는 건물의 전세권하고 그다음 민법의 임대차는 법정 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2번 존속기간 만료가 됐죠.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했다. 이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이죠. 이행지체가 되면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이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경매를 할 때는 어디만 경매한다? 건물 일부만.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부만 경매한다. 일부만 경매. 그 말은 나머지 일부고 일부를 뺀 나머지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 전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전속기간이 만료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런 봐봐요. 이렇게 있으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어요. 전세금 1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등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등기.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이렇게 전속기한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세권에서 전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익권능하고 담보권능이 있는데 이 용익권능은 전속기간 동안이라고 그랬죠. 전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럼 전속기간 동안 전세금의 이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료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결국 전세도 뭘 사는 거예요? 월세 사는 거죠.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세금의 일부를요. 이자를요.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전세금 이자를 준다? 전속기간 동안 1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그러니까 이 전속기간 동안에는요. 전세금하고 전세권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전세권을요.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금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자기는 전세권자로 살면서 전세금은 다른 사람한테 준다. 그 말은 사용료를 안 준다 이 말이죠.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또는요 합의로 해제가 됐다. 그러면 전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세권이 없으니까 남은 거 뭐밖에 안 남아? 전세금이죠. 그럼 전세금만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합의로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합의로 해지하거나 그러면 전세권이 끝났죠. 그러면 전세금만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로 보면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죠. 만료가 됐으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전세권은 소멸하고 없으니까 전세권하고 전세금을 같이 넘길 수는 있어 없어? 없죠. 이때는 뭐만? 전세금 반환 채권만 타인에게 말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전세권이 소멸했다. 남는 것은 전세금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금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4번은요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전속기간이 완료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분요 똑같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소유자가 바뀌었느냐 중간에요 전세권자가 바뀌었느냐 이 차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 상태. 여기도 이제 갑이 있고 여기서 을이 있고 여기 전세금 1억이 있고요. 여기 전세금 1억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세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전세권은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 항상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병으로. 이걸 양수인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신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양수이면 이때 이 을은요 전속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 청구해야 돼요? 갑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요? 병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해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누구한테? 왜 병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여러분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청구를 못해. 이 병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돼 있죠?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종전 전세권 설정기 하죠. 종전 전세권 설정기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소유자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넘겼다 이 말이죠. 전속기간이 만료되죠. 그럼 을은 전세권자는 갑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한다. 그럼 여기는요, 이번에는 뭐냐면 전세권이 병으로 넘겨갔다. 전세권이 양도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건 양수인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이 갑이라고 하는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왜요?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가 발생하면 어떤 손해에 대해서 불가항력적 손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을이 누구에게? 갑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책임을 지면 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세권이 이렇게 양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전세권을 반환해야 돼요? 여기 을한테 반환해야 돼요? 병한테 반환해야 돼요? 누구한테 전세권을 반환해야 된다? 전세권 반환은 누구한테 한다? 병. 그래서 을이 아니고 병한테만 반환하는 거예요. 왜 병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이 양도가 되면 이것은 부기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전세권을 부기 등기. 그럼 전세권 등기를 딱 보니까 나는 전세권을 을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니까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병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할 때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만료시 을은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해 있다. 병이 양도. 그러면 갑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위해서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죠. 통상의 필요비의 상한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왜요?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권이 없다.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청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이죠. 이렇게. 자, 83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세금은 1억이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네요. 을한테요. 전속기간을 15년에다 15년. 그럼 몇 년으로 단축이 된다? 10년으로 단축이 돼. 이것을 뭐란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부 무효의 특칙. 원래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인데 15년이라면 5년이 무효죠. 그러면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가 돼야 된다? 전부 무효가 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만 무효가 되니까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하고 10년으로 단축되니까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있다 없다?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없죠. 소멸시효 몇 년이니까? 20년이니까.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소수될 필요가 없이 기존의 채권으로 말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3번.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런 말들 딱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해서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기요. 지금 여기가 지금요 A라는 사람의 땅이고요. 여기다가 지금요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갑이 건물을 소유해.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했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려면 여기는 반드시 갑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임차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야죠. 이것을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요 여기 이 건물에다가 여기요 병한테 뭘 한다? 전세를 줬다 이 말이죠. 이 건물의 전세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의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뭐 한다? 미친다 이 말이에요. 미친다. 알겠죠? 이거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 지상권. 을의 전세권은 여기 을이네요. 을의 전세권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법정갱신이죠. 여기 봐봐. 여기는 건물이 어디 있죠? 우리가 법정갱신은 뭐만 된다? 건물만 되는 거. 토지는 법정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법정갱신이 된 경우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해서 뭐 없이 등기 없이 왜 법정은 등기 안 한다? 안 하죠.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법정 등기하지 않죠. 이때는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이 되고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 5번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우리는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이라도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의 등기를 격려시키면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전세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84번 틀린 것은 그랬죠? 전세금의 지급이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 반드시 지급해야 돼.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예요. 알겠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죠? 않기로 약정하면 약정했다.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 말이에요.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2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했다가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담보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전세권 설정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이 성립되는 것이고 당장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전세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개수치는 몇 번 나온지 모르죠. 건물에만 뭐가 있다? 법정갱신이 있다고 해서 몇 번이나 토지에는 없다고.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다.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주장한다.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됐죠. 전세 목적 소유권 양도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전세권은 항상 뭐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전세권은 항상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지금 건물주가 바뀌었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있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신소유자, 건물 양수인에 대해서 자신의 전세권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죠?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뭐를 한다? 승계한다. 이 말은 전세권자는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은요. 건물 일부죠. 이러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딱 두 가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있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보시면 먼저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3층에 대해서 을이 전세를 했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이런 물권은 뭐가 물권이에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여기서 사람이 누구죠? 을이. 물건은요 3층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걸 물권이다 전세권이다 이렇게 하죠. 그럼 이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한 내 말은 경매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으로서 경매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때 경매를 청구하는 것은 어떻게 청구한다?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를 해야지 여기 이것을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경매가 안 되죠. 그 말은 전부에 대해서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전부에 대해서 경매가 안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를 하고 나머지는 경매가 안 되고 전부는 경매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전부가 경매돼서
전부가 경매되면 이것은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 경매대금에서 뭐는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다. 그럼 이행지체니까 채무불이행 경매를 청구하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대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디만 경매한다? 일부만. 나머지 부분 경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전부의 경매대금에서 뭐는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딱 조심해야 돼. 일부만 경매한다. 전부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요? 이렇게. 자, 이제 작년 문제죠? 자, 토지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틀렸죠? 토지 전세권은 언제부터 언제죠? 0부터 몇 년까지다? 10년까지예요. 10년. 그런데 건물 전세권은요? 몇 년부터 몇 년이죠? 건물은요? 최단 1년을 보장해야 돼. 1년부터 10년이에요. 알겠죠? 1년부터 10년. 갱신하면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토지는 언제다? 0부터 10년이고 건물은 1년부터 10년이고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틀린 것이에요. 이번은요? 토지죠. 토지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한다. 1년. 이것은 뭐를 얘기한다? 토지가 아니고 뭐다?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토지를 뭐로 바꿔야 된다? 건물 전세권. 그래서 그러면 토지에는 없고 건물에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법정 갱신. 또 하나는 뭐다? 최단 존속기간 1년 보장. 토지에는 없고 건물에만 있는 것이 있어. 첫 번째 뭐다? 법정 갱신. 두 번째는요, 최단 존속기간 1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3번은요,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3번 맞죠?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토지 임차인과 달리 지상물 매수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랬죠? 판례에 따른다. 판례는요,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판례는 지상물 매수청권을 인정을 했어요. 원래는 토지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청권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판례에 의해서 인정했다. 판례. 알겠죠? 원래는 지상 매수는 어디만 있다? 지상권하고 임차권하고 토지 임대차. 그 다음에 지상권에만 있는데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도 판례가 인정을 한 것이에요. 예외적으로. 5번은요. 그래서 여기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례에 따른다. 아시겠죠? 5번은요.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무엇으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우리가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요, 존속기간이 원칙적으로 뭐죠?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몇 개월에서 몇 개월이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는 뭐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니, 법정 갱신할 때, 법정 갱신할 때 각 당사자가 설정자가요 6개월 이내에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면은 뭐다? 존속기간은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보자.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 법정 갱신이잖아요. 아까 몇 번 얘기했죠? 토지에는 없고 건물에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게 바로 법정 갱신 아니에요. 법정 갱신. 또 하나는 최단 존속기간 1년. 이건 어디만 있다? 건물에만 있다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토지라고 했잖아. 토지. 그래서 안 된다고. 여기 지금 토지 이게 틀렸다고. 여기하고 여기 토지 여기 이 두 가지는 법정 갱신. 이건 법정 갱신이죠. 이 법정 갱신하고 이 최단 1년은 토지에는 없고 어디만 있다?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이래야 된다고. 알겠죠? 토지는 법정 갱신한 게 없어. 존속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냥 아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토지를 조심하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두 가지는 토지에는 없고 어디만 있다? 건물에만 있다. 정답 몇 번? 3번이요. 이렇게.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